그냥 어느 병원의 유명한 의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내 치료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다음에 어느 병원으로 갈까, 어느 의사한테 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고 가족 간의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죠. 치료 수술 후유증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진단을 받게 되면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한 병은 아니에요.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병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일단은 먼저 암에 대한 것을 개요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암을 치료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그래서 약간은 안 다음에 또 이게 궁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문들을 받아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치료 계획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인가까지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일단은 처음에 표준 치료 먼저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내가 치료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내 암에는 내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치료를 하더라. 이런 것 정도는 계열을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교수가 설명을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 생각하고 틀려? 그러면 교수한테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방법에 후유증이 좀 적다는데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다면 교수가 한번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근데 암은 나중에 잘못했을 때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 병이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끝나고 났을 때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를 관리할 것인가. 암이라고 하는 병은 5년, 10년을 봐야 되는 치료하는데 한 몇 개월 끝나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앓고 있는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되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암이라고 하는 게 이 앞에 모든 절벽이나 아주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막연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암은 시작부터 내가 미래에 뭘 할 것인가까지 종합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나와요. 항상 내가 치료하면은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있어서 어떤 첨단 치료들이, 앞으로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치료가 뭔가가 나한테 효과를 다 못 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래 됐을 때 외국에 있는 어떤 치료법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다른 테크닉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나중에 저는 그런 환자들 참 많이 봐요. 의외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치료 방법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해주는, 그 병원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료들을 찾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병원에서 여기서 하지 않는 이런 치료법들이 나한테 맞는 경우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치료를 하지 못해요. 대학에서 치료를 해주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치료를 받는 입장이 아닌 환자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중심이 환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총 감독이 되고 총 지휘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확한 치료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는 이렇게 총체적인, 종합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병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느 의사한테 맡길 것인가. 근데 대개 환자들이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느 병원이 내 암을 가장 치료를 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어요? 그 병원에서 얼마만큼 많은 환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성공률이 좋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병원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의사를 선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의사를 선정할 때 그냥 어느 병원에 유명한 의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내 치료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꼭 그 잘해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의사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했을 때, 저 의사하고 나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저 의사가 나한테 설명하는 치료법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된다. 그럼 내가 맡겨도 되겠다. 이걸 판단을 하고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나를 간호해야 할 가족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잖아요. 내가 어디 지금 서울에 사고 있는데 내 가족들 어디 제주도에 있어요. 한 번씩 오기 힘들잖아.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암 치료라는 게 사실 보면은 돈이 많이 드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경제력이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력을 그래도 가장 내 능력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야, 그리고 그런 치료 방법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가 또 내 암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임상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요즘에 새로 나온 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하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표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새로 나온 임상약을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좀 필요하겠다. 되게 우리가 대학에서 임상을 할 때는 자기 환자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하고 맞는 임상약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수들이나 이런 상담을 할 때 타진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인가, 이런 부분도 병원을 선택할 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알지 못하면 아무 질문도 못 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교수님들이 바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말이 그러잖아요. 3분 진료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요약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려면 물어보려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수님이 어떤가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분들이 시간이 많으면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환자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바쁘니까 그런 부분도 하기가 어렵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이걸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환자가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느냐, 예? 그리고 내 말을 조금 들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의사한테 나를 맡길 거다 안 맡길 거다 이거 판단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치료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교수가 이게 아니야 했을 때 그거를 이러이러니까 아닙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저는 가장 맞는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선택할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인데, 그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기분 좋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치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